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이현무입니다. 수많은 중년, 그리고 60세 이상의 시니어 남성분들을 진료해 오면서 가장 자주 듣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아침 발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던 발기가 어느 순간부터 줄어들거나 사라지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 남성으로서의 활력을 잃었다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잃어가는 아침 발기, 되찾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의학적 원인과 잘못된 인식, 그리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발기부전 극복과 남성 건강 회복의 길이 분명 보이실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침 발기 감소의 진짜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어쩔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과 신경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침 발기가 줄어드는 데에는 혈액순환, 호르몬, 생활습관, 이 세 가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혈액순환 문제입니다. 발기는 음경으로 충분한 혈액이 몰려야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혈관을 딱딱하고 좁게 만들어 피가 잘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 결과 자극이 있어도 발기가 약하거나 유지가 힘들어집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뵌 60대 남성 환자 중 다수는 심혈관 질환과 발기부전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발기부전은 단순히 성기능 문제가 아니라 전신 혈관 건강의 경고 신호일 수 있는 거죠. 둘째,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감소입니다. 남성은 40대 이후부터 매년 평균 1% 정도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듭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과 뼈를 지키고 활력과 자신감을 주며 성적 욕구와 발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운동 부족, 만성 스트레스, 수면 장애 등으로 호르몬 저하가 심해지면 아침 발기도 줄어듭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선교기 예전 같지 않다 라거나 밤에 잘 자도 피곤하다 라고 하시는데 그 이면에 바로 이 호르몬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셋째, 생활습관과 정신적 요인입니다. 과음, 흡연, 불규칙한 수면은 혈관과 신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나는 이제 끝났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실제 발기 능력도 약해집니다. 뇌와 심리적인 요인이 발기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침 발기의 감소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이는 조건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면 관리와 회복이 가능합니다. 발기부전을 방치하면 전신 건강에도 위험 신호가 되지만 반대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남성 건강, 시니어 성 건강, 노후 삶의 질까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발기나 발기부전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약을 먹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TV 광고나 인터넷에서는 각종 발기부전 치료제, 건강보조식품 또는 기적의 비법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죠. 그러나 이 약물이나 일반적인 해결책에는 분명한 한계와 부작용이 존재합니다. 먼저 가장 잘 알려진 약물이 바로 PDE5 억제제 계열의 치료제입니다. 흔히 파란 알약이라 불리는 약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약물들은 음경 혈관을 확장시켜 순간적으로 피가 잘 흐르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복용하면 일시적인 발기 개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약은 혈액순환을 일시적으로 돕는 것이지 실제로 망가진 혈관을 회복시키거나 줄어든 호르몬을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즉, 복용을 멈추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뵌 65세 이 선생님은
처음엔 약을 먹고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복용하다 보니 점점 효과가 떨어지고 오히려 불안감이 커져서 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심리적 의존이 생기셨습니다. 둘째, 부작용의 위험입니다. PDEO 억제제를 드시면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두통, 소화불량, 코막힘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으로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복용하면 안 됩니다. 심각한 혈압 저하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혈압과 협심증, 약을 복용 중인 70세 김 선생님은 인터넷에서 구입한 발기부전 약을 드시고 극심한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에 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셋째, 비용과 심리적 부담입니다.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건 경제적 부담이 크고 무엇보다 나는 약 없이는 발기할 수 없다는 생각 자체가 남성으로서 자신감을 무너뜨립니다. 나중에는 성생활 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많이 찾는 방법이 바로 건강보조식품과 민간요법입니다. 홍삼, 마카, 해구신 등 정력제로 알려진 식품들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런 보조식품이 피로 회복이나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발기부전 자체를 확실히 개선하는 의학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시중에 떠도는 제품 중 상당수는 성분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불법적인 성분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중반 박 선생님은 천연 비법이라며 지인이 권한 가루약을 몇 달 드셨는데 간 수치가 크게 올라 건강에 더 큰 문제가 생기셨습니다. 그리고 일부 분들은 수술이나 기구 사용을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음경 보형물 삽입술 같은 수술은 분명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술은 비용도 크고 감염이나 기구 파손 같은 합병증 위험도 있습니다. 또 음경 펌프나 링 같은 보조기구는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용이 번거롭고 자연스러운 생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약물이나 보조식품, 기구 등 기존의 해결책들은 즉각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근본적인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몸의 혈관, 호르몬, 생활 습관을 전반적으로 회복시키는 근본적 접근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드리는 건 약은 임시방편일 뿐 진짜 해답은 생활 습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혈관은 운동과 식습관으로 다시 건강해질 수 있고 호르몬은 올바른 생활 관리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아침 발기를 되찾은 환자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권하고 실제로 효과를 보았던 집에서 할 수 있는 자연적 해결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기적으로 안전하고 노후에도 활력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이나 보조식품은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권하는 것은 집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생활습관 교정과 운동입니다. 실제로 꾸준히 관리하신 분들은 몇 달 안에 아침 발기를 되찾고 전반적인 활력도 크게 회복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정리해드리는 방법들을 하나씩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혈관 건강을 회복시키는 운동 발기는 결국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가벼운 수영 같은 운동이 대표적이죠. 매일 최소 30분, 일주일에 5일 이상을 목표로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20배불 30분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관이 유연해지고 심장과 폐 기능이 강화되면서 발기 기능도 개선됩니다. 추가로 근력 운동도 꼭 필요합니다. 하체 근육은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쿼트나 런지 같은 간단한 하체 운동은 발기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60대 초반 이 선생님은 매일 아침 가볍게 스쿼트를 20회씩 3세트 하셨는데
2달 만에 아침 발기가 다시 돌아왔다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2. 케겔 운동으로 골반적은 강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케겔 운동은 단순히 여성만의 운동이 아닙니다. 남성에게도 매우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케겔 운동은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 즉 골반저근을 강화시켜 발기를 유지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항문과 주변 근육을 3초간 조였다가 3초간 풀어주는 것을 하루 20회 이상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서서, 나중에는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도 언제든 할 수 있으니 꾸준히 실천하기 좋습니다. 3. 올바른 식습관 먹는 것이 곧 약이다. 라는 말처럼 식습관은 남성 건강과 시니어 성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식단의 핵심은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생선, 올리브유가 중심이고 붉은 고기와 기름진 음식은 줄이는 방식이죠. 이런 식단은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특히 아이언, 아르기닌, 오메가3 같은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챙기면 좋습니다. 아연은 굴, 호박씨, 견과류에 풍부하고 아르기닌은 콩류나 칠면조 고기, 수박에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고등어,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테스토스테론 분비와 혈액순환이 개선돼 자연스럽게 발기력이 좋아집니다. 4. 수면 관리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수면의 질은 호르몬 분비와 발기에 직결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밤에 깊이 잘 때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수면이 부족하거나 자주 깨면 아침 발기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최소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과음, 늦은 카페인 섭취는 피하고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에서 주무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5. 금연과 절주담배는 혈관 건강에 가장 큰 적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좁히고 손상시켜 발기부전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술 역시 과음하면 신경 기능을 억제해 발기에 큰 방해가 됩니다. 완전한 금연과 적당한 음주, 즉 와인 1~2잔 정도의 소량 음주는 괜찮지만 과음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6. 체중 관리, 복부 비만은 남성 호르몬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특히 베둘레헴이라고 부르는 내장 지방은 발기부전의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체중을 줄이면 발기 기능이 놀랄 만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장 선생님은 6개월간 체중을 8kg로 감량하면서 당뇨약을 줄였을 뿐 아니라 아침 발기도 다시 살아나 자신감이 회복됐습니다. 7. 스트레스 관리와 긍정적 마음, 심리적인 요인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감은 뇌에서 성적 신호를 억제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성적 반응을 원활하게 만들죠. 명상, 호흡 운동, 요가 같은 방법을 활용하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하며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성생활 만족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정리하자면 아침 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운동, 식습관, 수면, 금연, 체중 관리, 스트레스 조절이라는 6가지 축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하루에 작은 습관 하나씩만 바꾸셔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방법들은 단순히 발기부전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성 건강 전반, 노후 건강, 시니어 성 건강을 모두 지켜준다는 점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몸을 스스로 회복시키는 길, 그 해답은 이미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이제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서 직접 보여주신 변화를 통해 많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담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도 큰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70세 김 선생님입니다. 김 선생님은 오랫동안 고혈압과 당뇨를 앓으셨고
어느 순간부터 아침 발기가 전혀 없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처음엔 약에 의존하셨지만 두통과 안면 홍조 같은 부작용 때문에 지속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매일 아침 30분 걷기와 소량 체중 감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식사를 줄이고 술은 끊으셨죠. 3개월이 지나자 놀랍게도 아침에 자주 발기가 일어나고 전보다 숙면도 잘 취하게 되셨습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다시 젊어진 것 같다 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던 게 기억납니다. 두 번째는 65세 이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은 직장 생활을 은퇴한 뒤 스트레스는 줄었지만 활동량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체중이 늘고 활력이 없어졌습니다. 발기 문제로 자신감을 잃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죠. 저는 케겔 운동과 함께 하체 근력 운동을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매일 스쿼트와 런지를 조금씩 늘리면서 2달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부인과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졌다고 하시면서 운동 하나로 부부 사이까지 달라졌다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68세 박 선생님입니다. 박 선생님은 흡연 경력이 길고 오랫동안 술을 즐기셨습니다. 아침 발기는 물론 선욕 자체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죠. 제가 먼저 권한 건 완전한 금연과 절주였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가족의 도움을 받아 흡연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식 식단으로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그 결과 체중이 6kg은 줄었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아침 발기도 회복되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숨쉬기가 편해지고 자신감이 되살아났다라고 하시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62세 장 선생님의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장 선생님은 은퇴 후 집에만 머무르며 TV 시청과 늦은 밤 간식이 생활 패턴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수면이 불규칙해지고 피로와 무기력이 쌓였습니다. 저는 수면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일정한 생활 리듬을 만들 것을 권했습니다.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고 아침에는 햇볕을 쬐며 가벼운 산책을 시작하셨죠. 2달 뒤 장 선생님은 아침 발기가 다시 생겨서 하루가 달라졌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네 분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습관 변화가 놀라운 회복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생활을 조정하면서 아침 발기뿐 아니라 남성 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질까지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 관리와 실천이 있다면 언제든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침 발기와 발기 기능, 회복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임상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느낀 건 발기부전의 개선이 단순히 성기능만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효과는 신체 건강, 정신적 활력, 가족 관계, 그리고 삶의 질 전반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인적 효과라고 부릅니다. 첫째, 전신 건강의 회복입니다. 발기는 혈관 건강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 발기가 회복된다는 건 결국 혈액순환과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발기가 좋아진 환자분들을 보면 동시에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체력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김 선생님의 경우 아침 발기 회복과 함께 당화혈 색소 수치가 개선되면서 당뇨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즉, 발기를 되찾는 과정에서 전신 건강까지 덤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둘째, 정신적 활력의 회복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아침 발기가 줄어들면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끝났다 라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아침 발기가 돌아오면 그 자체가 엄청난 자신감과 활력의 원천이 됩니다. 환자분들은 흔히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기분이 달라졌다 라고 말씀하세요. 활력이 생기고 일상에서 의욕이 살아나며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이건 단순히 성기능 이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부관계와 가족관계의 개선입니다. 발기부전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미묘한 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더라도 서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친밀감이 줄어들 수 있죠. 그런데 발기가 회복되면 성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정서적 교감과 친밀감도 회복됩니다. 이 선생님처럼 운동만으로도 부부 사이가 다시 가까워졌다는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웃으며 하루를 보내고 대화가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행복이 달라집니다. 넷째, 사회적 자신감의 회복입니다. 발기부전을 겪으면서 자신감이 위축된 분들은 대인관계나 사회적 활동에서도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회복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발해지고 모임이나 취미 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박 선생님은 금연과 체중 감량 후 아침 발기가 돌아오자 그 전에는 꺼려하시던 등산 동호회 활동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활력과 자신감은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으로도 이어집니다. 다섯째, 노후 건강 관리에 대한 긍정적 순환입니다. 발기를 되찾기 위해 운동하고 식습관을 고치고 수면을 관리하는 습관들이 결국은 노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즉, 아침 발기를 회복하려고 시작한 생활습관 변화가 혈관 질환, 치매, 우울증 같은 노년기 주요 질환까지 예방하는 효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발기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노후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전인적 효과가 결코 일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누구나 경험한 이것만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많은 환자분들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는 아직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회복하셨습니다. 즉, 아침 발기를 되찾는 과정은 단순한 성기능 회복을 넘어 몸과 마음, 관계와 삶 전체를 되살리는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약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 습관을 통해 회복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작은 습관을 매일 지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정리해드리는 하루 실천 루틴을 참고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20분, 30분 가볍게 걷기나 스트레칭을 하세요. 그리고 하루 5분은 케겔 운동으로 골반 저근을 강화합니다. 식사는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저녁은 과식하지 말고 가볍게 마무리하세요. 술과 담배는 줄이거나 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낮 동안은 물을 충분히 마시고 밤에는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간단한 루틴만 꾸준히 실천해도 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남성 호르몬이 균형을 찾으며 아침 발기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중요한 건 단기간의 효과가 아니라 꾸준한 관리로 노후 건강과 남성 활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발기의 회복은 단순히 성기능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전신 건강과 삶의 활력을 되찾는 길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며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누구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요.